안녕하세요. 원가관리사 1급 17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표준원가와 차이 분석 첫 번째 시간으로요. 표준원가 계산의 우위와 설정 방법, 표준원가 계산을 통한 원가 차이 분석, 직접 재료원가 차이, 직접 노무원가 차이,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표준원가와 차이 분석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표준원가 계산 후 우유와 설정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표준원가란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예요. 이것을 가격 표준과 수량 표준을 이용하여 사전에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가 요소별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가 요소별로 설정하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원가의 3요소별로 각각 설정을 합니다. 제품의 표준 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각각에 대해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예산 편성에 사용되는 예산 수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budgeted quantity라고 하는데요. 예산 원가, budgeted cost를 표준 수량 및 표준 원가와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표준의 개념이 예산의 개념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실제 원가와 실제 생산된 수량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원가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 발생 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원가를 설정을 합니다. 실제 발생 원가보다 표준 원가가 더 낮아요. 이것을 원가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 원가대로 원가를 개선해 나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정한 표준 원가대로 실제 원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최적의 표준 원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 원가 관리를 수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 원가가 발생되는 비중이 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원가 차이를 점점 더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표준 원가의 관리입니다. 소요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소요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표준 원가를 최적의 원가로 맞춰 나가다 보면 실제 원가가 개선된 최적 원가로 낮아지게 될 때 우리는 표준 원가 관리를 제대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 원가의 설정을 보겠습니다. 표준 원가, 스탠다드 코스트는 기본적으로 표준 수량의 표준 가격으로 곱하여 이루어집니다. 표준 직접 재료 원가는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수량과 재료 단위당 표준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수량에는 제품의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직접 재료의 표준 수량으로 작업 폐물, 공손품, 감손품, 증발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재료 단위당 표준 가격은 재료 한 단위에 대한 표준 구입 가격을 뜻합니다. 표준 수량을 설정할 때 생산 공정과 작업을 일일이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준 가격의 경우에는 외부 시장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미래의 가격 동향, 경제적 주문량, 거래 방법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원가는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 수량에 재료 단위당 표준 가격을 곱하여 구합니다. 표준 직접 노무 원가입니다. 제품 단위당 표준 작업 시간입니다.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작업 시간의 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기시간, 생산 근로자의 누적된 피로, 생리적 욕구 등을 감안하여 설정합니다. 시간당 표준 임률입니다. 생산 근로자의 기본급여, 그리고 상여금과 각종 생산수당, 복리후생비, 자녀 학자금, 지원금 등 인건비 성격 등을 모두 검토하여 반영합니다.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원가는 제품 단위당 표준 작업 시간에 시간당 표준 임률을 곱하여 구합니다. 표준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정확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조 간접 원가를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이례적으로 변동하는 변동 원가가 있고요. 조업도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동일한 고정 원가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업도는 원가 발생을 일으키는 원가 동인을 얘기하고요. 이러한 원가 동인으로 조업도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기준 조업도는 제조 간접 원가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준 조업도는 될 수 있으면 금액보다는 물량 기준인 생산량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일 금액을 기준 조업도로 사용한다면 물가 변동의 영향에 따라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현상으로 가격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량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준 조업도는 단순해야 하며 이해하기가 무척 쉬워야 합니다.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제품 단위당 표준 조업도와 조업도 단위당 표준 배부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단위당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단위당 표준 조업도에 표준 배부율을 곱하고요. 표준 배부율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에 기준 조업도를 나누어 구합니다. 단위당 표준 조업도는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허용된 표준 조업도를 말하고요. 표준 배부율은 사전에 미리 설정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예산을 기준 조업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표준 고정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제품 단위당 표준 조업도와 조업도 단위당 예정 배부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단위당 표준 조업도에 예정 배부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예정 배부율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에 기준 조업도를 나누어 구합니다. 단위당 표준 조업도는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허용된 표준 조업도이고 예정 배부율은 제품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기 위하여 미리 결정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말합니다. 표준 원가 예산을 통한 원가 차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원가와 실제 발생된 원가를 비교해서 차이가 난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간에 발생한 실제 투입 원가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원가를 비교하고요. 그 차이를 구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차이를 총차이라고 부릅니다. 총차이는 실제 발생 원가, 즉 실제 투입 원가의 변동 예산에 의한 표준 원가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변동 예산에 의한 표준 원가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원가를 말합니다. 유리한 차이와 불리한 차이, favorable variance와 unfavorable varianc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한 차이는 영업이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불리한 차이는 반대로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리한 차이는 실제 원가보다 표준 원가가 큰 것, 즉 표준 원가 이하로 실제 원가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리한 차이는 표준 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크게 발생할 때입니다. 이번엔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 price difference와 efficiency differenc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발생액이 있고요. 실제 투입량의 표준 가격을 곱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투입량의 표준 가격을 곱한 금액이 있어요. 제로비를 예를 들자면 이 제로비 실제 발생액입니다. 실제 투입량의 표준 가격을 곱한 것이 바로 제로비 기준 가액입니다. 표준 투입량의 표준 가격을 곱한 것이 제로비 표준 가액이에요. 이 AQ는 Actual Quantity의 약자이고 AP는 Actual Price에 대한 약자입니다. SP는 Standard Price의 약자고요. SQ는 Standard Quantity의 약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를 구할 때는 실제 발생액에서 기준 가격을 차감해서 구하고요. 총 차이는 실제 발생액에서 표준 가격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능률 차이는 기준 가격에서 표준 가격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부자재의 구입에 따르는 비용의 통제와 자원의 투입에 따르는 관리 통제는 각각 다른 시점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원부자재 구입 가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부서, 즉 구매 부서가 있죠. 그리고 자재 사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부서, 즉 생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부서와 생산 부서의 책임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번엔 직접 재료원가 차이, 직접 노무원가 차이, 제조 간접원가 차이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재료원가 차이 분석입니다. 실제 발생된 직접 재료원가와 변동 예산에서 허용된 표준 직접 재료원가와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와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원가 차이는 사용 시점 또는 구입 시점에서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량 차이 분리는
스탠다드 퀀티티보다 액추얼 퀀티티가 클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수량 차이 유리는 액추얼 퀀티티보다 스탠다드 퀀티티가 클 때 발생합니다. 가격 차이 분리입니다. 스탠다드 프라이스보다 액추얼 프라이스가 클 때 발생하고요. 가격 차이 유리는 액추얼 프라이스보다 스탠다드 프라이스가 클 때 발생합니다. 수량 차이로 인한 분리의 원인을 각각 분석을 해보면 근로자의 사기 저하가 있고요. 이에 따른 수량 초과가 있습니다. 생산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원부자재 소비량이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부자재를 아껴 소비하는 것보다 과다 소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로자의 기술력 부족과 수량 초과가 있습니다. 기술력 부족으로 원부자재가 과다 소비될 수가 있습니다. 불량자재 사용이 있습니다. 원부자재를 소비할 때 불량자재가 섞여 들어가면 함께 소비된 원부자재도 제품 검사 시 불량 제품으로 판정이 날 때 함께 공손으로 그대로 비정상 공손으로 소비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불량 원부자재가 함께 사용됨에 따라 품질 검사에서 불량이 되면 또 새로운 원부자재를 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수량 초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수량 초과가 있습니다. 제품 설계 변경에 따라 원래 기대했던 원부자재보다 더 많이 소비될 수가 있어요. 기계 고장으로 인한 기계 오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부자재가 과다 소비될 수가 있죠. 이번엔 가격 차이로 인한 분리 원인입니다. 구매부서의 구매 협상력이 낮아질 때 가격 제어를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가격 인상이 될 수 있죠. 원부자재 구입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한 가격 인상이 있고요. 자재를 한 군데에서만 독점 수급을 함에 따라 그쪽에서 즉 가격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킬 때 대체재가 없음에 따라 원부자재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통제 불능 원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즉 다른 대체재가 없는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가격이 인상되어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가격 회피가 불능해지죠. 이번엔 재료 구입 시점에서의 차이 분석입니다. 재료 구입을 하는 부분과 재료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구매부서의 역할이고 3번과 4번은 생산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매부서에서의 가격 차이 분석과 생산부서의 능률 차이 분석을 별도로 나누어서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구매부서와 생산부서의 책임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필요할 때 재료 구입 시점에서 차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번엔 직접 노무원가 차이 분석을 보겠습니다. 노무비 실제 발생액, 노무비 기준원가, 노무비 표준원가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AH는 여기 나와 있듯이 Actual Hour의 약자입니다. 실제 제공되어진 노동시간입니다. AR은 Actual Rate의 약자로 Actual Rate, 즉 직접 노동시간당 임률입니다. 실제 임률이에요. SR은 스탠다드 레이트로 표준 임률을 얘기합니다. SH는 스탠다드 아워로 표준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아워보다 액추얼 아워가 큰 경우 능률 차이 분리가 되고요. 액추얼 아워보다 스탠다드 아워가 크면 능률 차이 유리가 됩니다. 스탠다드 레이트보다 액추얼 레이트가 크면 가격 차이 분리가 되고요. 액추얼 레이트보다 스탠다드 레이트가 크면 가격 차이 유리가 됩니다. 능률 차이로 인한 분리의 원인을 보면 근로자의 사기 저하가 있고요. 근로자의 기술력 부족도 있고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노동시간 초과 등이 있죠.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노동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노동시간 초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 차이로 인한 분리 원인인데요. 임금 협상으로 인한 임률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장기 근속자의 증가로 인한 임률의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사원의 채용으로 인한 임률의 인상이 있고요. 전체 생산 인력의 과잉 투자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률이라는 것은 시간당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총 노무비의 작업시간을 나눈 것이 바로 시간당 임률이 되겠습니다. 총 노무비의 상승은 임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죠. 표준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시간에는 정규 업무시간과 여유시간으로 구분합니다. 정규 업무시간에는 주작업, 부수작업, 부대작업 등을 포함합니다. 여유시간에는 작업에 대한 여유, 직장에 대한 여유, 생리에 대한 여유, 휴식에 대한 여유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이 정규 근무시간에 다 포함돼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죠. 손실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은 표준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즉,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 기타 손실시간 등이 있습니다. 표준시간의 산출 공식은 표준시간은 기본시간에 여유시간을 더한 값이고요. 또는 기본시간에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일이 되겠습니다. 자, 노무비 투입에 따른 표준원가 차이 분석을 보면 홍길동 외 누구누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이 그룹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무비 임률 차이 분석을 보면 액추얼 퀀티티가 올라가면 스탠다드 퀀티티가 상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추얼 퀀티티에 스탠다드 아워를 곱해서 스탠다드 퀀티티를 구할 때 이 표준 수량이 전수가 되는 것이죠. 액추얼 퀀티티, 즉 실제 노무 시간, 실제 생산량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표준 시간, 표준 생산량을 높이게 됩니다. 결국 이제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급여는 상수값이고요. 스탠다드 퀀티티가 변수값이니까 스탠다드 퀀티티를 높이게 되면 SR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임률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표준급여는 이제 고정적일 때요. 반대로 이제 액추얼 퀀티티가 내려가면 스탠다드 퀀티티를 낮추게 되고요. 스탠다드 퀀티티가 내려간 만큼 표준 임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노무시간 배부에 따른 임률입니다. 액추얼 퀀티티가 상승하면 스탠다드 퀀티티가 상승했었죠. 표준급여의 상승이 있게 되면 스탠다드 퀀티티도 같이 올라간 상태니까 표준 임률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즉, 스탠다드 퀀티티의 상승과 표준급여의 상승이 같이 이루어질 때이죠.
자, 액추얼 퀀티티가 내려가고 표준급여도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당연한 결과이지만 SR도 상수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번엔 변동 제조간접원가 차이 분석을 보겠습니다. 변동 제조간접원가 소비 차이를 보면은요. 변동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과 실제 조업도에 허용된 표준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실제 조업도는 생산 요소의 실제 투입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입된 요소를 능률적으로 사용하였는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업도에 허용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AH 곱하기 SP Actual Hour 실제 시간에 표준 가격을 곱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투입량에 근거한 변동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소비 차이 발생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배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접 노동시간 통제와는 상관없이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통제 수준에 의해서도 소비 차이를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을 잘못 설정하면 소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입니다. 실제 조업도, 실제 투입 시간에 허용된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와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와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표준 조업도란 실제 산출량의 생산에 허용된 조업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표준 조업도 수준에 대한 예산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즉 변동 예산은 실제 산출량에 근거한 변동 예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률 차이는 실제 투입량과 실제 산출량을 비교, 그 투입 요소를 능률적으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노동의 비능률적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 노무 원가는 물론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서도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질에 따라 투입되는 노동시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산 부문 책임자의 감독 소홀이나 일정 계획 등의 차질로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발생에 따른 표준 원가 차이 분석은 아래 그림에 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을 보겠습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과 배부액과의 차이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입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실제 발생액이 있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이 있습니다.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이 있습니다. 실제 발생액에서의 예산 차이는 실제 발생액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액을 차감한 금액이고요. 총 차이는 실제 발생액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조업도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액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을 차감하여 구한 금액입니다. 자, 이 MH는 이제 기준 조업도를 뜻하는데요. 즉, 맥시멈 아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최고 조업 시간을, 즉, 최대 가는 조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가능 조업 시간에 따른 예산액이죠. 조업도 차이 분리라고 할 때 맥시멈 아워보다 액추얼 아워가 더 큰 경우죠. 조업도 차이 유리는 실제 조업 시간보다 기존 조업 시간이 큰 경우입니다. 내부 차이 분리는 표준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큰 경우, 내부 차이 유리는 실제 가격보다 표준 가격이 큰 경우죠. 조업도 차이로 인한 분리 원인들을 보면 근로자의 사기 저하가 있고요. 근로자의 기술력 부족, 불량자재 사용, 낮은 설계 변경, 기계 고장 등이 있습니다. 내부 차이로 인한 분리 원인을 보면 인플레이션 가격 인상, 경비 지출 관리 소홀, 노동시간 또는 기계 가동 시간 등의 전월 대비 증가, 전체 생산 인력의 과잉 투자 등이 있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설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